자, 5주차, 그죠? 어, 아침, 저녁으로, 그죠? 날씨가 쌀쌀하죠? 뭐, 마스크 끼고 있으면은 호흡이 곤란한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쌀쌀하고 좀 선선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마스크 끼고 다니는 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지? 날씨,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건강도 좀 잘 챙겨야 되겠죠, 그죠? 외투 같은 거 항상 들고 다니고, 남학생들은 운동 또 열심히 하니까, 그래, 뭐, 그래 안 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학생들은, 가디건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간절기 건강에 유의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비대면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5주차, 어, 음, 좀 그죠? 명절이라도 지금 막 이렇게 활동 제한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멀리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공부하기가 딱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겠지?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고, 출석은, 잘 이제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석 체크가 여러분들 이제 잘 확인, 기간이 지나서 확인하면 안 되니까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출석 부분들은 이제 점수 영향받지 않도록.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 좀 짧게 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이제 동영상 이제 유튜브 좀 확인해서 보라고 했는데 좀 보셨는지. 아마 강의를 그냥 여러 번 놓고 안 들은 친구는 모를 수도 있어. 내가 단톡방에 다시 올릴까? 그지? 자, 예림이가 좀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고, 그 시각장애에 대한, 우리가 이해의 폭이, 처음에는 어땠는데, 뭐,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됐다.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을, 간단하게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이게 통계도 저번 시간에 잠깐 봤죠, 그죠? 자, 오늘 2장이 다 나가질랑가 모르겠다. 안 나가지더라도 내가 3장하고 연결해가지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통계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잠깐 했을 거예요. 그냥, 이제, 1억 8천만 명 시각장애인이 있고, 그지? 25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어떤 이제 흐름 속에서. 이게, 예상을 한다는 거는, 아마도 노인 인구의 증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게 가미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계속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한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부분들이 노인 인구의 증가 부분으로 이제 뭐 노안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많이 쓰고 나면은 다시 이제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시각에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방할 수 있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저게 예방이지, 그지? 그리고 어릴 때도 뭐 이렇게 좀 사시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시각에 어떤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그런 교정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세계 맹인의 90% 아시아, 아프리카. 결국은 이런 쪽은 뭐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그지? 아직 좀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제 상태의 지역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는 가장 출연율이 높고 세계 맹인의 53%에 달한다. 좀 취약한가 봐요, 그죠? 요 부분들에 이제 요게 많겠지. 그치?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중 60%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지역, 중국, 인도.
중국도 그죠. 거의 뭐, 그때 자기 부상열차 해가지고 한번 상해에 그것도 10몇 년 넘었지. 우리 아이들이 한 20몇 살이 되니까는, 그때 이렇게 갔었는데, 그 길을 이렇게 뭐,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면은 저 멀리에 보면은 진짜 이게 시골집 이렇게 오두막 같은 그런 집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명의 이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어떻다고 굉장히 미개한 곳에 어떤 100년 이상의 정도의 어떤 그런 발전의 그런 갭이 큰 곳이 더 많아요. 그죠? 코로나 이것도 진짜 때려 죽이고 싶다. 그지? 중국.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소리 중에는 그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 좀 그런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막 이제 어떤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서로 자기 힘을 이제 가시하기 위한 그지 힘의 어떤 그 부분이지 그지 거기에서 뭐 땡기고 밀고 막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중국 그죠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미래학자가 우리 여기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부상하는 나라가 중국이 들어가거든. 인도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들어가. 몇 개국이 있어.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미래학자가 엘빈 터플러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이름도 잘 생각 안 난다. 워낙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예언하고 이런 예언은 아니죠, 그죠? 미래학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봐봐. 세계 맹인의 53%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출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번 시간에 잠깐 했지, 그지? 그리고 세계 맹인의 연령 분포가 0에서 14세가 3.9. 이것도 계속 이제 추이가 달라지겠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15에서 44세가 6.5%, 65%라는데, 헐헐헐, 그지? 자, 45에서 59세가, 31.7%. 나 여기에 속하겠네. 그지? 맹인은 아니고,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60세 이상이 이제 58%. 그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지, 그지? 노안이라든지, 이제 어떤, 노안으로, 다른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눈에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그죠? 합병증 같은 거. 그리고 세계 맹인 인구가 매년 최고 200만 명까지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각장애가 된다. 그리고 노인 인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하던데 보니까, 일본은 이미 뭐 또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새로운 이제 인구들이 계속 이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이제 노인 인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죠? 그 인구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아기들이 탄생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떤 그 인구 분포 그런 이제 도형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고민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거의 피라미드 식으로 노인 인구 예전에는 이제 아기 인구가 작아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이제 노인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 피라미드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어. 어떤 종 구조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종 모양의 구조로 그죠? 그런 게 좀 걱정이에요. 자, 이거는 뭐, 자, 여기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해놓은 거고 일단 시각상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시각상실은 내가 막 이렇게 안 다뤄왔는데 우리가 여기 책의 72쪽에 보면 시각상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국제안과협회의 이제 시각 손상, 상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상실이 비전 로스 해가지고 일상적인 과제 혹은 활동 수행을 방해하는 시각능력의 심각한 상실을 의미하고 안경 혹은 콘택트 렌즈 같은 시각 보조구를 사용하여도 정상수준, 교정수 없는 경우다. 나는 그래도 괜찮지, 그지? 그래서 시각상실은 정상 시각 수준에 있지 않은
시각의 상실이 있는 경우를 모두 이제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한번 책 쓱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이제 출연율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출연율하고 발생률하고 여러분들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응? 그치. 우리가 누군데, 그죠? 가야대 사범대생인데, 그치? 자, 그래서, 출연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에 이제 시각장애로 정의된 집단 내에서 새롭게 이제 발생하는 사례 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발생률은 1년, 시각장애로 정의된 집단 내에서 주로 1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1년 내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제 사례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5년 동안의 시각장애로 정의된 집단 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례 수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학령 인구의 0.1%를 이제 시각장애 인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맹 인구 중에 아동층이 한 4%.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각장애 노령화가 세계적인 이제 추세로 보여지는 거지, 그지? 책에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저 외국 같은 경우에, 그지? 주로 이제 미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30에서 70%가 한 가지 이상의 이제 중복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슬라이드 넘겨가지고. 자, 우리나라지, 그지? 그 75쪽에 보면 미국의 이제 어떤 이제 30에서 7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이제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농맹 출연율은 이제 저조하긴 저조해요. 근데 이제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아오지도 못한 이제 장애 영역이었는데 이제 1977년에서 84년 이런 이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21세 전체 장애 아동 중에 농맹 아동의 비율이 0.06, 0.07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불과한데 일단 이게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 이렇게 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보면은 이제 임신회가 있을 때 양수 검사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장애 부분들을 확인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뭐 이제 낙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막 이렇게 법적으로 그걸 하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논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 발생되는 비율도 6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0.05, 0.14 이렇게 좀 작다는 얘기예요. 시각장애 부분들이.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게 뭐예요? 시각장애로 이제 이렇게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잖아, 그지? 다른 영역의 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복 부분들이 있어도 시각장애를 받는 경우가 좀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농맹 같은 경우에는 출연율이 이제 조금 더 적게 이제, 뭐 출연율로 따지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외국은 미국만 좀 다루네. 그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 시각장애 학생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한 3% 정도. 이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 중복장애 학생 현황을 보면 재학생의 약 26%가 시각 중복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보면 시각하고 지적장애가 44.9%. 자, 이거는 뭐 딱 이제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지적장애 부분들이 어떤 인지 능력의 뭐 인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좀 늦어진다든지 해서 계속 이제 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연되고 지체되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장애를 진단을 받는 거지, 그지?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각 지체가 뭐 23.1%, 시각 청각이 정서장애, 정서행동장애
여러분들 뭐 이래 하면 정생동장애 그지 20.7% 시각 청각이 10.9% 두 가지 이상도 0몇 프로 그지 나오지 그지.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출연율 부분들은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자 뭐 미국하고 한국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06년에 에서 뭐 한 2011년도까지 통계 이제 자료를 비교하면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 수는 별로 이제 막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이제 비율이 이제 증가하고 자, 여기에 학생들보다는 지금 이제 일반 전일제 통합학급 이런 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좀 시각장애 쪽이 아니고 시각장애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비율 증가 이런 부분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없지만은 그리고 일반 학급에 배치된 시각장애 학생 수가 뭐 똑같이 그지 이 말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이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로의 이동을 예측하고 있다. 그지?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의 어떤 이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각장애 학교로 보내다가 이제 일반 이제 학교, 그지? 일반 학교로 이제 계속 이제 입급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학교가 좋다, 이게 좋다, 뭐 이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된소리는 많겠지. 그지? 엄마가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이가 또 겪어내야 될 거, 이런 게 좀 많겠지만은, 부정적인 측면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일반 이제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옆에 오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뭐, 침 흘리면 뭐, 세균 놀마 막 이렇게 하잖아. 애들 막 이렇게 삼키는 게 잘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손수건을 감고 있어도 하루 종일 놔두면 안 되거든요. 금방금방 또 갈아줘야 돼. 근데 그 침이 막 자기한테 뭔가 뭐, 감염이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막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들은 잘 몰라요, 사실. 아이들은 별 생각 없는데 엄마가 야, 저 옆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얘기지. 응, 응. 그래서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면 우리가 그 노말의 이제 정규 분포 곡선에서도 보면 그죠? 노말 안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아브노말에 해당되는 사람하고는 그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사회 인식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좀 바운더리를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 하면 지금은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느슨해지고 그 바운더리가 좀 많이 없어진 건 아닌가. 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형태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들도 뭔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반 학교로 이렇게 많이 보내는 형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어차피 그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 속으로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퓨전 되는 거지. 융합돼 버리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는 통합이란 말을 쓰지만은, 뭐 그렇게 뭐 우리가 풀 인클루전은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퓨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풀 인클루전 되면은 장애 영역을 진단하는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바운더리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 전체 뭐 학교 조직이라면 학교 조직 안에서 이 집단 저 집단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좀 부족한 부분들은 그 집단에 넣어줄 수 있는 관련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고, 그지? 이렇게 하는 거지. 적합하게. 각 집단에 적합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아우러져 가지고 가질 수 있게. 그죠?
요게 아마 지금 예측을 이렇게 뭐 우리가 딱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흐름이거든. 흐름이라서 이제 예측으로 내가 이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우리가 특수교육법에서도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요. 사범대 나온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행정지원 부분들 또 자격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아마 예전에는 좀 이게 이제 그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그렇게 있다가 무기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혜택들이 많이 좋아진 거기 계속 있어가지고 좋아진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실질적으로는 다 이제 그게 이제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서 이제 그게 학교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교육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거기 이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 참 괜찮더라. 지금은 일도 괜찮고 하면은 뭐겠니? 좀 편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복지관, 기타 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계속적인 향상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하고 일반 학교에 자꾸 이렇게 배치되는 학생들의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런 인식 부분에서 굳이 막 그게 딱 넣어가지고 하진 않는다. 그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막 찾아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아이들도 체력이 딸리잖아. 여러분들도 막 예를 들어 지금 학교 가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뭐 있지. 이게 정신없지만은 안 가다가 가면 힘들어. 알죠? 그죠? 그런 게 있듯이 아이들이 체력이 딸려. 아침에 나가면 밤에 집에 온다니까. 그 아이들이 고시 공부 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은, 뭐, 활동 보조가 있고 이렇게 해도 엄마들이 또 조금의 시간을 여유는 있지만 힘들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힘들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예상 못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 아이들이 뭘 계속 배워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고 이런 형태들은 지금 이제 좀 간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나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벗고 일단은 이제 뭐 여기 76쪽에 교육부하고 전국시각장애 협의회 여기 부분들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시각장애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미치니까 이렇게 났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경험의 범위라든지 다양성에 이제 제한이 있겠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뭐딱 실명이 되었다. 맹이다. 이렇게 하면은 경험의 범위하고 다양성의 제한성은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나오겠지, 그지? 어떤 부분에 제한이 오노, 먼저? 그니야, 어떤 부분에 제한이 오노? 그치. 보행 능력에 제한이 오잖아. 여러분들 그 영상 봤잖아, 그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라 하더노? 일단은 먼저 물어보고, 그지?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내 팔에 손을 올리면은 내가 거기에 올려주면은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지? 그렇게 가서 또 이렇게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죠 그죠? 그래서 또 뭐 약간 시각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시력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잘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이러면은 맨날 보는 사람들도 흐릿하게 보이면은 잘 몰라요. 그러면 뭐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인사성이 없네. 저건
저 집은 교육도 안 시키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보행 능력에 제한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뭐 보행 능력이 제한도 오고 환경, 우리가 내 상황, 환경 이런 부분들에 어떤 뭐가 안 돼? 상호작용이 안 되지. 난 하고 싶어. 내가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고 그 무슨 내가 뭘 해야 되지? 들려주면 또 알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보지 못하니까 시각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진짜 뭐 시리처럼 얘기를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 시리도 내가 말을 시켜야 하잖아, 그지? 어떤 보행 능력의 제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제한.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로엔펠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 이제 아동을 정한 아동이라 해요, 그죠? 시력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발달시키고, 근데 맹아동은 일단 시력을 제외한 뭐 다른 감각들을 그지 사용해서 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러면은 경험 이 다양성 부분들을 다 뭐 하려면은 다 우리 정한 아동들보다도 몇 배로 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습하고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딱 정한 아동에 해당되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제한을 좀 줄여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제한성을 조금 줄여준다는 것이 정상범주에 딱 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 영역들을 쭉 계속 설명을 하지만은 그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나 아주 유연한 적용들, 실제 적용들, 상황에 맞는 IEP 이런 부분들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학생들이 그 비장애 아동하고 똑같이 그 수준에 올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교수님 안다고 설명합니까, 그죠?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다른 감각들, 청각, 그지? 청각, 이렇게. 일단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씩 정리는 해놨는데, 청각은 물체가 소리낼 때, 거리와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면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아동은 새 소리만 듣고는 새가 어느 방향에 있고 대략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지지배배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새의 특징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능적인 부분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서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지? 여기지, 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에 어느 정도 떨어졌어. 들려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감각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인지 이런 거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청각의 더 기능적인 부분들을 계속 귀 기울이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알 수는 있지. 그지? 그게 이제 경험들을, 다른 감각의 이제 경험들을 계속 이렇게 사용해서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자, 시각과 청각은 중요한 거리 감각인데 시력은 모양과 색깔 그리고 다른 물체의 공간관계를 알게 하지만은 청각은 어떻다고? 좀 추상적인 단서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청각의 중요한 기능은 의사소통이며 많은 지식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맹아동은 이 분야에서는 뭐라고? 불리하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많은 정보, 청각을 통한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 오히려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 가능하지. 그지? 단지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딱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좀 맹점은 있지만 자, 촉각, 그지? 맹아동은 촉각 관찰로 물체의 공간 특징과 지식을 얻고, 그지? 이런 촉각 관찰에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 장점.
촉각 물체의 형태뿐만 아니라 표면의 질이라 촉감, 탄력성, 온도, 무게,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빛과 관계없이 작용함으로 여러 면에서 시각 관찰을 능가하기도 해. 굿, 그지? 장점이야. 그리고 단점은 뭐 해달 지평선 그리고 산, 이런 거는, 그지? 건물,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야지, 어느 정도 그게 있고, 이거 알잖아. 그리고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미와 같은 비누고 부는 소리가 부서지기 쉬운 날고 있는 비행기, 일정한 상태에 있는 거, 불에 타고 있는 물이나 끓는 거, 위험한 거, 온도계의 수온과 같이 용계 단계에 있는 등을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치? 안타깝지. 그치? 촉각 관찰은 물체에 직접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맹아동은 물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촉각은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맹아동은 지적 발달을 위하여 이제 촉각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이니까 그지. 시력은 모든 사물을 통합하고 구조할 수 있다. 그러나 맹아동은 시력의 기류로 청각 및 촉각 활동에만 의존함으로써 환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화하고 통합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단점에서 그죠? 해, 달, 별, 지평선, 원거리 물체, 건물, 산, 하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을 전체적인 우리가 환경이라 보면 우리가 그지? 이렇게 탁탁 부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뒤돌아봐도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합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되겠죠? 그리고 후각. 후각도 물체의 존재와 그리 특징에 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나 일단은 좀 구체적인 부분들에서는 좀 이렇게 떨어지겠지. 감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집 앞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고 향기가 나며 이처럼 그 냄새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카시아 꽃이 어떤 색깔로 예쁘게 피어 있는가는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죠? 자, 색각. 색각은 정말 고유한 기능이다. 여러분들 어떤 다른 감각기관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맹아동은 색깔에 대한 실제 경험이나 개념을 파악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나타난 경우에는 어떤 그 표상이라든지 개념적인 부분들은 기억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지. 색깔에 대한 용어는 자,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맹아동은 언어와 감각 그리고 정서적 측면의 색깔을 뭐로 통해서 연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지? 흰색은 눈, 푸른색은 차가운 청결 이런 연상돼 있는데 이 색깔 연상은 사람과 또 시간과 사람에 따라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맹아동도 보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시각적 색깔 연상을 잘 알아야 된다. 자기도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어떤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지? 세간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게 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맹인과 이야기할 때 이것 봐 와 같은 표현을 포함해서 보통 시각적 의의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이렇게 니는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걸로 이제 좀 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맹인 이런 의미를 알고 그 시각적 용어를 사용할 줄 알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지? 자, 맹인의 꿈에 관한 연구를 한 그죠? 꿈에 관한 학자들 중에서 청각이 그들의 꿈속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촉각 및 운동 감각이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다, 그지? 자, 그리고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 58년도다, 그지? 맹인의 꿈에 관한 연구에서 맹인과 보는 사람의 꿈 사이에 꿈에 관한 정신분석에서 학설의 수정을 요구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이니까, 그지? 자, 여러분들 퀴즈. 자, 국토본이지, 그지? 저시력자에 대한 정의를 두 눈의 교정 시력이 이상 미만인 자 또는 요거 전부 다 올려라잉 단톡방에. 자, 이제
저시력 기구나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능 및 개선을 통해서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였다. 되겠지? 올려. 안 올리면 혼난다. 자, 그리고 특수교사는 맹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 OX. 자, 두 가지지 문제. 자, 두 가지 올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